이번 시간에는 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식이란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법식이라죠.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포뮬라 이렇게 부릅니다. 폼 하면 앞에 폼이라는 것이 있죠. 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들의 규칙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수식이라든지 문자식, 방정식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식을 계산한다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호들을 변화시키는 것. 기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은 기호들이 변하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도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자는 문자도 이제 기호인데 값이 정해지지 않은 기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 중에서 항이라는 것이 있었죠. 항, 텀에서 개수하고 문자를 이렇게 곱한 것을 우리가 항이라고 하죠. 개수는 이제 묶을케해서 코에피션트에서 문자 앞에 붙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죠. OA 하면은 5는 개수고 A는 이제 문자에서 한 항을 이루죠. 이렇게. 이게 더하기 뭐 2, B 하면 이건 항이 두 개예요. 항과 항이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의 기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요 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수는 차례차 해서 디그리 오더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건 1차 이렇게 예를 들어서 2B 자승하면은 이것은 2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몇 개 거듭 제곱됐느냐 하는 것을 차수라고 부르죠. 동류항은 같을 동. 같다는 얘기는 이제 O에는 이 비자승하고는 동류항이 아니죠. 다른 거예요. A의 동류항은 A밖에 없어요. 비자승의 동류항은 비자승밖에 없어요. 이 앞에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문자가 비자승이면 동류항은 비자승밖에 없어요. B도 비자승하고는 B의 1승 하면 이것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류를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like 아니면 similar terms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호라는 용어를 썼는데 symbol 아니면 sign 모든 문자나 숫자는 다 기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넓게 보면 신호등도 하나의 기호예요.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기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숫자와 문자를 기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문자 연산은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겠지만 복습을 해보면 문자도 숫자처럼 연산이 가능하다. A 더하기 B 더하기는 C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을 만들 수도 있고 동류항끼리 이렇게 더해져요. 2A 더하기 3A는 5A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더할 수가 있어. 동류항끼리 뺄 수도 있어. 2A 빼기 3A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건 곱하기는 뭐 동류항이 아니라도 곱할 수가 있어. 아무거나 곱할 수가 있어. 곱하면은 2A 곱하기 3A 하면 6하고 A가 지수가 2가 돼요. A가 두 개 곱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나누기는 꼭 동류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8 나누기 2 하면 4가 되고 이렇게 4가 되죠. A가 4에서 A를 하나 나누면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요. 3이 돼.
하나 줄죠, 이렇게. 3으로 줄. 그러면은 이제 4a 3승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분모로 쓰면은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운다는 얘기. C는 C끼리 나눠지니까 이렇게 지워. 그러면은 또 D는 D끼리 나눠져.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하고 이제 8은 이제 숫자니까 나누면 되죠. 그러면 8 나누기 하면 4가 되고 위에 남은 것은 A, B밖에 없잖아요. 밑에 남은 것은 EF니까 EF분의 4AB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숫자. 숫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자는 이제 AB하고 EF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건 그냥 서로 다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면 돼요. 그리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위치를 바꿔도 돼요. 이것은 뭐죠? 교환 법칙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하고 B 플러스 C 해도 돼요. 이것은 결합 법칙이죠. A, B, C는 A하고 이렇게 이것도 결합 법칙이죠. A하고 가로 B 플러스 C 하면 AB 플러스 AC에서 이건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사칙 연산에 이제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지수의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 지수할 때 요 지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덱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는 파워를 많이 써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몇 승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몇 승 하면 승자가 탄다는 뜻이에요. 뭘 타냐? 이렇게 이게 여기 이렇게 글자처럼 그 어깨에 올라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수도 어깨에 올라타서 몇 번 곱해라고 지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시한. A를 n번 곱해라. 여기 A를 n번 곱해라고 지시한다. 아니면 올라타서 지시한다. 이 멱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 덮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요. 멱, 거듭제곱, 몇승, 영어로는 뭐 파워 오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인덱스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불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용어들에 담겨 있는 뜻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위에는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한 것을 두 개를 또 곱하면은 결국은 A를 n 플러스 n번 곱한 거하고 같아지겠죠? 이건 횟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A의 m 곱하기 여기 곱하기예요. 곱하기 표시를 일부러 뺀 거예요. 안 써도 돼요. A의 n번 하면은 A의 m 플러스 n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2의 m하고 2의 n을 곱하면은 2의 m 플러스 n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자승, 2의 삼승 하면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하니까 그 다섯 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32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초보자기는 이게 x끼리 모아 이렇게 x. 그럼 x는 여기 2니까 2하고 3 있으니까 2 더하기 3. y는 y끼리 모아. 끼리끼리 모아야 돼. 그다음 여기 3 더하기 3. y는 3 더하기 3. z는 여기서 이렇게 모으면은 4 더하기. 그러면 결국은 x의 5승, y의 6승, z의 6승. 이렇게 정리가 돼.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흐트러 놓고 정리하시오 하면은 끼리끼리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로해서 이렇게 바깥에 또 이렇게 mn 하면은 이거 곱하기가 돼. 왜냐면은 n번을 거듭 제곱한 것을 또 n번 거듭 제곱하니까 곱하기가 돼.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드시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A의 3승, B의 5승, A의 3승에 자승하면은 이것은 6이 되잖아요. 6은 6이니까 A끼리 모이면은 3 더하기 6이 되고 B는 5가 되고 해서 A 9승, B 5승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 2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 3은 6, 3, 4, 12에서 2에 6승, 2에 12승에서 2에 18승. 요거 더하기가 되니까 6 더하기 12 하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누기는 이제 AM 나누기 A 하면은 이거 나누기를 하면 요걸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래서 m-n 이렇게 돼. 나누기는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밖에 2m에서 2에 나누면은 2의 m-n이 돼. 나누기는 예를 들어서 2의 2승 나누기 2의 3승 하면은 2 빼기 3 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에서 이것은 2분의 1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누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B하고 가로하고 같이 M 하면 같이 M 승을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모두 M번은 N제곱, M제곱을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풀었으면 이렇게 돼. 그 분수를 하고 가로하고 M 하면은 각각의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근데 이것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게 되면 B의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로 안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그럼 이거 전체를 2 하니까 마이너스 2의 3승하고 뭐 따로 A의 3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3승하면은 마이너스가 3번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고 값은 2의 3승이니까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몇 제곱승 할 때는 기호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쓰면 돼요. 3A에 3승 하면은 이것은 그냥 27,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A는 A 3승 이렇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X분의 2에 5승 하면은 2의 5승은 32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5번 홀수번 하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요. 짝수번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지만 홀수번 하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고 x 5승분의 32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걸 좀 응용해서 이제 여기 보면 문제를 보면은 4의 3승 곱하기 0.25의 3승 하면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0.25 세 번 곱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시 역으로 묶어 이렇게. 여기도 3승인가 3승이니까 4 곱하기 0.25의 3승하고 똑같잖아요. 4 곱하기 0.25 하면 이게 1이 돼. 1이 되니까 1에 3승 하면은 이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가만히 살펴봐서 이거 어떻게 묶으면 계산이 편해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100을 3승하고 50을 3승한 걸 나누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3승한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는 왜냐면 묶으면 계산이 간편해지니까 100분의 50은 2분의 1이니까 이걸 전체를 하면서 8분의 1이 돼. 이것도 계산의 요령이에요. 이건 문자니까 뭐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 3은 6, 3, 3은 9 해서 6, 9 나오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4번이니까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되고 3을 4승하면은 9, 9, 81에서 81이 되죠. 4, 4, 16, 16이 되고 y는 4승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의 연산은 이 정도를 잘 살펴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 단항식의 계산. 단항식이라는 것은 식이 하나야. 텀이 하나야. 텀. 항이 하나인 가장 간단한 계산을 보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그 2a 곱하기 4a는 8하고 a 자성.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 a는 a끼리 곱하고. 이렇게. 그럼 a가 두 개니까 자성. 2a 곱하기 4b. 이게 숫자는 숫자끼리 8이 되고 a하고 b는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a, b 이렇게 표시하면 5abc 곱하기 7bcd 하면 어떻게 돼? 숫자는 숫자끼리 5, 7, 35. a는 여기 하나 나오잖아. b는 두 개 나와. 그러니까 b는 제곱. c도 두 개 나오니까 c의 제곱. d는 하나 나오니까 d 이렇게 해서 35 a, b, c, a, b 자승, c 자승, d 이렇게 표시하면 돼. 나누기는 이제 6x 자승 y 4승 나누기 마이너스 2의 x 3승 y 3승 하면은 어떻게 돼? 이건 이제 나누기니까 이것이 이제 아, 분모로 내려가면은 일단 숫자부터 계산해. 그러면 6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3. 그 나누기니까 여기 이제 x를 지워. 여기는 x가 두 개이고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 세 개를 해서 하나만 남지 분모에. y는 반대예요. 여기가 세 개고 여기가 하나가 남아 이렇게 1이 남지. x도 1이 남고. 그럼 분모에 남는 것은 x만 남고 분자에 남는 것은 여기 이제 숫자하고 마이너스 3하고 y가 하나 남지.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3y 얻게 돼요. 이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 여기 이제 일단 숫자부터 봐요. 7분의 3 여기는 60분의 49 하니까 나누기니까 이거부터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7분의 3이 되고 이걸 이제 곱하기로 바꾸면 이것이 아래 여기가 바뀌죠. 이게 60분의 49가 돼. 그러면 77이 49, 이거 77이 49, 예? 3하고 여기 하면 20이 나눠지죠.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20분의 7이 이렇게 나오고 숫자는 이제 숫자 부분은 20분의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이제 여기를 나누기를 했으니까 굳이 뭐 분수 쓰지 않고 이걸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붙여주고 y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돼. 그러면은 x의 마이너스가 2가 되고 y는 또 이렇게 더해. 7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은 3이 남죠.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지수는 분모로 보내고 플러스 지수는 분자로 보내면 그럼 이제 숫자 부분과 문자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합해 놓으면은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항식의 계산. 첫 번째 덧셈. 다항식의 덧셈은 복수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의 덧셈. 복수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이렇게 2a와 4a가 여기 덧셈, 뭐 빼기도 덧셈이니까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항식이에요. 다항이라는 뜻은 여기 항이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다항이고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어요. 항이 하나인 것은 단항이라고 해서 조금 아까 살펴본 거죠. 그것을 어떻게 더하냐. 항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떻게 더하냐. 여기 2a 플러스 4a는 같은 동류항이니까 a하고 같으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더하고 해서 6a. 이거 다항식이에요. 이거 다항식. 항이 두 개 이상인데 여기는 이제 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덧셈이라는 용어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을 더한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덧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덧셈 또는 뺄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덧셈과 뺄셈은 본질이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친 거예요. 다항식이라고. 가로 풀어도 이제 가로를 풀면은 전체가 다항식이에요. 하나의 다항식인데 일부러 이렇게 가로를 쳐서 요 다항식과 요 다항식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의식하게끔 가로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모여 이렇게 A는 A끼리 모아 B는 B끼리 모으고 근데 여기 이제 4B인데 여기 B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두 개 겹치니까 일부러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에 이것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이제 6B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류항끼리 모은다. 그것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곱하기는 뭐 동류항이건 아니건 막 곱할 수가 있어요.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의 한 일종인데 분모로 간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다음 밑에처럼 이제 여기 요것도 이제 한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 두 개를 곱해.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2가 있으면 일단 이걸 풀어.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2x, 2y, 2 풀고 마이너스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풀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풀고 끼리끼리 모아 이렇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 그리고 정리하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또 개수가 또 문자로 돼 있어. 개수가 꼭 숫자라는 법은 없죠. 그다음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 이렇게 표현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x를 이제 문자로 보고 a하고 c를 개수라고 본다면 끼리끼리 모아 x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으고 b하고 d끼리 모으면 여기서 이제 x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c x 플러스 b 플러스 t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수를 하나씩 높인 거예요. x가 여기가 2가 됐어.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는 2D죠. x. 이거는 사실 x가 있는데 x가 0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수의 0은 1이니까 그래서 1만 그냥 쓴 거예요. 사실은 x 0이 숨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가 x제곱인데 개수가 2야. 3x 4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차수끼리 모아. 이렇게 차수끼리 모아서 똑같은 차수끼리 해서 정리하면 3x 제곱 4x 플러스 5 정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문자로 쓸 수가 있어. a, b, c. ax 자승 bx 플러스 2, dx 자승 2x 플러스 f 하면은 끼리끼리 모아. x 자승은 x 자승끼리, x는 x끼리, 그 x 없는 것은 x 없는 끼리 모으면은 이렇게 a 플러스 dx 자승 b 플러스 2x 플러스 c 플러스 f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더 높여서 그냥 여기 x의 n승이라고 하자. n이 얼마거든.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이제 an이라고 이렇게 밑에 이제 번호를 붙여 anx. 그 다음은 이제 하나 적은 거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더 적은 거 n 마이너스. 쭉 적어지다 보면은 1까지 가겠지. 그럼 a1 x1 아니니까. 그리고 a0는 사실 이게 x의 제로성이 있는 거야. 근데 x의 제로성은 1이기 때문에 쓰나 안 쓰나 똑같아서 a0만 쓴 거예요. b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또 b야. 개수가 틀려. b의 n.
n-1, n-,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x의 1승, 그럼 b의 1, b의 제로에 x의 제로승 하면은 이것도 이제 끼리끼리 모아 이렇게 x 제로는 제로끼리, n은 n끼리 가면 이제 n은 n끼리 모으면은 개수 두 개 더한 거, 그다음 하나 작은 거 n 마이너스, 두 개 작은 거 n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요거나 여기 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n이 올라가냐 그것만 차이가 있지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복잡해 보여도 원칙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x 자승 2x 플러스 2xy 플러스 y 자승 이 빼기 2 이걸 빼.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이제 끼리끼리 모으는 거죠. x 자승은 x 자승끼리 모으고 여기 마이너스 2x 자승 x 자승 그다음 x 자승 마이너스 2x 자승 xy는 끼리끼리 xy끼리 모이는 거지. 2xy 마이너스 4x y 자승은 y 자승끼리 끼리끼리 모아. y 자승 마이너스 2y 자승. 계산을 하면 앞에 마이너스 하나 뽑고 x 플러스 2y 2xy 플러스 y 자승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묶어 쓰면은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으면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곱셈. 이거 뭐 이건 똑같아요. 복수의 항의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의 곱셈. 그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요 다항식이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항이 앞에 2가 붙어. 그러면 이제 요거 방법은 이제 요 안을 먼저 계산해도 되고 같은 동류항이니까 6a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6 하면 12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배 법칙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부터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a가 있고 2a 플러스 b 두 개의 다항식이잖아요. 두 개의 항이 있는 다항식. 이런 것은 뭐 이거 더할 수가 없어. 동류항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2a 자승 플러스 ab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4ab하고 뭐 a 마이너스 b 하면은 그것도 똑같아. 분배 법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4a 자승 b 마이너스 4ab 자승. 그리고 이제 요 세 개의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까지 만나는 아주 유명한 식이에요. 보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두 개지만은 이렇게 요 a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 거.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b 곱하기 요거. 분배 법칙이죠. 그럼 또 분배해. 이렇게 또 분배. 분배 법칙을 두 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 분배하면 a 자승 마이너스 ab, ba 마이너스 b 자승. 근데 ba는 이렇게 교환해도 되잖아요. ab나 똑같으니까 결국은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 그래서 여기 이건 반드시 외워도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 그럼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해. 그럼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번 곱하니까 a 플러스 b하고 제곱할 수가 있어. 이거 덩어리니까 이거 덩어리. 이렇게 이 덩어리를 두 번. 그럼 이것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 거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AB나 BA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A 자승 더하기 2AB 플러스 B 자승. 근데 이제 A-B를 두 번 곱해. 그러면 이제 A-B 이렇게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분배 법칙을 써 이렇게. 응?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왜? 여기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a 마이너스 b 하니까 그다음에 a 자승 마이너스 ab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a b는 b하고 똑같으니까 그다음 a 자승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승 요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만나는 식이니까 잘 암기해 두면 좋아요. 근데 이걸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b 대신에 1이 온 거고 a 대신에 x가 온 거야. 이렇게 이 대신에 물론 이제 이게 분배 법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이제 1이 있죠. 이렇게 1을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한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x 자승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외웠다면은 이렇게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을 외웠다면 요 a 부분에 x를 넣고 그렇죠? a 대신에 여기에 x를 넣고 b 있는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돼. 왜? b가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답이 x 자승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똑같은 것이 기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무조건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 그다음 이제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를 x 자승.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분배 법칙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데 결론은 요 공식에 쏙 집어넣으면 돼. a 대신에 x,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 그럼 2x 플러스 1 나오죠. 마이너스도 똑같아. 그럼 x 마이너스 1의 자수는 분배 법칙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요 공식에 a 대신에 x, b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와 b 대신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도 이거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문제가 a 대신에 2x를 집어넣자. b는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이걸 덩어리로 해서 요거의 자승이니까 4x 자승 되죠. 여기는 이제 a 자승인데 여기 a 자승이 a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4x 자승이 돼. 여기 a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니까 4x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더 늘어나니까 2가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1은 1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x 플러스 2y 자승도 똑같아. b 대신에 2y를 집어넣어. 그럼 x 자승하고 4xy, 4y 자승. b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이제 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만 되지. 이렇게. 그러면 x 자승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자승.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뭐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이 반복도 아니고,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면은 이렇게 요령이 생겨요. 뭐냐? 앞에 x하고 이걸 이렇게 먼저 곱해. 그럼 2x 자승.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이제 답이 2x 자승 나와. 그 다음에 이제 y는 y끼리 곱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y 곱하기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y. 이것만 이거 한 번밖에 안 돼. 문제는 이제 교차적인 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두 개만 합하면 돼. 그러면 봐요. 요거하고 이 개수만 봐. 이건 어차피 밑에는 xy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y,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근데 뒤에는 다 똑같이 xy예요. 그럼 플러스 1이 되잖아. 개수만 보세요, 개수. 그리고 가로하고 xy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마이너스 3xy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이런 공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건 이게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더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조금 선생님은 아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맞나요. 요거 한 김에 같이 한꺼번에 딱 명료하게 이해하면은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뭐 찔끔찔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건데. 요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복잡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 나눗셈도 뭐 별거 아니에요. 복수의 항의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의 나눗셈.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2a 더하기 4a 나누기 2 하면 6a 나누기 2니까 3a. 별거 아니에요. 2a 자승 더하기 ab를 a로 나눠.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이제 하나씩 공통으로 있잖아요. 공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렇게 분배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A.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2a 자승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ab가 되잖아요. 그럼 a를 뽑아내. 그럼 이게 나누기가 좋잖아요. 싹. 2a 플러스 b.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분배를 역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면 분배고 요 분모만 분자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분배고 이렇게 가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별것도 아닌데 그 언어를 안 쓰려고 이제 2학년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를 안 쓸 뿐이지 그 배우는 김에 같이 배워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공통인 A가 공통인자라고 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 하니까 공통 같이 있다 해서 공통인.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A, B를 나누는데 보니까 A와 B가 공통으로 있어. 여기도 A, B가 있잖아요. 근데 A가 하나 더 많아. 여기도 A, B가 있는데 B가 하나 더 많아. 그래서 근데 A, B는 공통이야. 분배하기 전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4A 자승 B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4A B 자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걸 빼냈냐? 이거 없애려고 빼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4A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A의 B의 자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제 아까처럼 여기가 A, B가 공통인데 여기는 A, B가 두 개야. 그럼 이제 A, B하고 하나 없어지지. 근데 이거 하나가 남은 걸 할 수 없어. 그럼 이렇게 A, B하고 4A 마이너스 4B에서 풀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쓰면은 B분의 4 이렇게 A.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많이 해요. 정리해서 표현하면은 보기가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A-B 이렇게 돼 있으면 A-B끼리 서로 치워.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만 남죠. A 플러스 B의 3승이고 여기 자승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똑같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승이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순수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또 바꿔야 돼. 우리가 배웠으니까. x 뭐의 자승 마이너스 1의 자승이니까 그것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했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을 아니까 거꾸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분배 법칙에서 계산한 거고 플러스인 거고 반대로 오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해. 왜 인수냐? 인수는 곱이거든. 어떤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해를 했잖아요. 두 개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다항식
인수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끼리 서로 지워지잖아. x 플러스 1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니까 어디서 본 거네. 그러면 이제 금방 알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거. 근데 x 플러스 1을 나누면 이거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죠. x 플러스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x를 뽑아내면은 분배 법칙 하기 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가 생겨. 이것도 x 마이너스가 있어.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배웠어요. 다항 식을 계산해서 반드시 외워야 할 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될 식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상관없어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건 계속 써먹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 이건 더하기다. 이렇게 가로에 있는 것은 곱하기로 한다. 양쪽에 가로 속에 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제곱분 반복한다. 분수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한다. 근데 뭐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과 똑같다. 이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것이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똑같은 거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한 거 똑같은 거 하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어. 근데 여기 삼성은 왜 넣습니까? 에이, 욕심 좀 더 내자 해서. 이것도 평생 가야 될 공식. 근데 이제 삼성을 하면은 삼성을 하면은 삼성 3이 돼. 3이 되는데 A 자승 B하고 A, B 자승 B 삼성 이렇게 돼. 이게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도 문자가 3개야. 여기도 문자가 3개. A가 2개, B가 하나. 3개잖아요, 문자가. A가 하나, B가 2개. 문자가 3개. 여기도 똑같아. B가 3개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문자가 2개잖아요. A 2개. 여기는 A, B 하나, 각각 하나씩. 여기도 2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문자가 2개, 2개. 2승일 경우는 각 항의 문자가 개수가 2개. 여기 3승일 경우는 3개.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배운 김에 여기까지 더 집어넣어서 외우면은 대학교까지 편하다 해서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넓이 관련 문제예요. 이게 넓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 변을 알아. 4xy. 그럼 이 변은 얼마일까? 그런 문제인데 이건 쉽죠? 4xy하고 이 직각이니까 l을 곱하면은 이 면적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l에 대해서 구하면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금방 알죠? 이렇게 공통분모 4xy를 뽑아내. 그러면 x자승 마이너스 y자승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넓이 관련 문제. 요 a를 구해라. 그럼 여기가 이제 2a이고 3b니까. 여기를 자른 것이 이제 b니까. 사각형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에서 요걸 빼면 되지 뭐. 이것은 뭐 모양이 좀 해서 어떻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에서 요걸 빼자. A1, A2, A3.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떤 천재는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S를
S는 6AB가 되죠.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그럼 A1은 이렇게 돼. 삼각형이니까. A1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여기가 3A에서 B를 빼면 2A가 되겠지. 2A. 그럼 요 끝에 이거. A2는 어떻게 돼? A2는 이걸 밑변으로 보면은 3B에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2A 빼기 B니까 여기다 2A 빼기 B를 곱한 거. 나누기 2. A3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다 B니까 B자승 나누기 2가 돼. 그다음에 A1, A2, A3를 다 합하면은 이렇게 합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4AB 여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니까 이렇게 요거 더하기 2는 똑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2는 공통으로 해야 더하기 빼기가 좋으니까 일부러 여기를 안 나눈 거야.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나누면 2AB가 되는데 어차피 세 개를 더해야 되니까 2를 내버려 둔 거야. 약분을 안 한 거야. 일부러. 왜 공통 분모가 다 2를 분모에 2를 남기면은 더하기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약분을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해봐야 되지만은 이게 꼭 많이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2를 공통으로 놓고 4AB 그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분모에 놓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요때 약분을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서 5AB 마이너스 B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지. A는 S 마이너스 3개 더한 거니까 6AB에서 요 결과를 이제 빼면은 AB 플러스 B자승 B를 앞으로 빼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ABCD가 있는데 선분 AB와 AB를 해서 한 바퀴를 돌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분 BC를 축으로 해서 BC를 해서 이번엔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은 이제 뭐가 생겨요? 원기둥이 생기겠죠? 생기는 두 회전체가 원기둥인데 이렇게 돌렸을 때와 이렇게 돌렸을 때 부피를 PQ라고 할 때 P와 Q의 비율이 P를 Q로 나눈 것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이제 원기둥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는 문제. 그럼 P는 어떻게 돼? P는 이렇게 돌렸을 때니까 요것이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 R 자승. 이게 R이 3AB예요. 파이 R 자승 하고 높이는 2A가 되는 거죠. 2A. 이렇게 높이가 원기둥의 높이. 그럼 2A 이게 파이 R 자승 곱하기 H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여기 3, 3은 9, 9, 2, 18에서 18. 그 A는 몇 개 나와요?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A 3승. B는 몇 개 나와요? 여기서 2개, B 자승. 파이는 그대로 따라가고 3.14.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BC를 더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겠지. 이제 어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반지름이 2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파이 R 자승이니까 2A의 자승.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원기둥은 높이가 3AB가 되는 거예요. 3AB. 그럼 여기서 하면은 여기는 4A 자승이고 여기가 A가 하나 있으니까 4, 3, 12. 12하고 A가 3개. B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B 하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피를 구해. 근데 이거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요것이 이제 분모로 가고 이렇게 요것이 분자로 가면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 그러면 이제 6, 3, 18, 6, 2, 12 하면 2분의 3이 되지. 2분의 3. 그 다음에 파이는 파이 지우는 거지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B는 하나씩 지우고. A 삼성도 다 지워지네 보니까 A가. 그러니까 A는 다 없어지고 2분의 3B 요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어, 도형의 그 부피 계산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기둥의 부피가 이렇게 돼.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2xy라면 높이 h는 얼마냐. 원기둥 방금 이렇게. 그리고 부피가 이제 요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부피는 어떻게 돼? 아까 한 걸 파이 r 자승 여기 반지름 파이 r 자승인데 r이 2xy니까 파이 r 자승 곱하기 h인데 파이하고 r 자승은 2xy야. 그럼 h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럼 4xy 자승 요거 4xy 자승인데 h 파이 이렇게 보통 파이를 뒤로 빼요. 이렇게 상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h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 요거하고. 그럼 h만 구하면 4x자승 y자승 파이 그리고 4x 3승 y자승 플러스 16x 자승 y 3승 하면은 여기서 또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 나누려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공통이네. 그럼 싹싹 지워져. 그러면 답은 파이분의 x 플러스 4y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원뿔의 부피와 권면적의 비를 구하시오. 원뿔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뿔이 이제 이렇게 밑에 이 부피와 이 권면적의 비를 구하시오. 그 부피는 이제 원뿔의 그 공식이 있으니까 3분의 파이 r 자승 h 공식이죠. 권면적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듯이 파이 r 자승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이 r 플러스 L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B를 구하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 요거와 요거 B를 구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부피와 권면적 서피스가 그래서 S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분의 파이 R 자승 H, 3분의 파이 R 자승 H 나누기 요 공식을 쓴 거. 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 R 플러스 L.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가 있어요? 파이 없어지죠? 이렇게. R 없어지죠? R 여기 하나가 남지. 그럼 이제 여기에 남는 것은 분자에 남는 것은 RH. 분모에 남는 것은 3하고 R 플러스 L. 그래서 어, 원뿔에서 부피와 권면적의 비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구의 부피와 권면적의 비를 구하시오. 9는 뭐 이제 여기 반지름만 이렇게 주어지면 되죠.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권면적 서피스는 4 파이 r 자승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누면 돼.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다겠죠.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우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 파이 r 3승하고 이렇게 3분의 요 부비 v하고 요게 s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여기 4가 없어지네 일단. 4가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R 자승 없어지고 R만 하나만 남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3분의 R만 돼. 이렇게. 재밌죠? 이게 요 건면적과 요 부피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3분의 R이 요 R에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R을
이렇게 똑같이 3등분 하면은 요 비율이 되는 거야. 요 비율이. 그것이 구의 부피와 권면적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기 이제 그 식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문자든 숫자든 맞게 섞여 있든 그것이 곱하기든 더하기든 나누기든 뭐 도형이든 뭐 구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아까 외워두라는 공식 이런 것은 뭐 식은 뭐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잘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야 탁탁탁탁 해서 어렵지 않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와 문자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 규칙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것은 외워야 되나? 어떤 것은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